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미 여론조사가 거의 다이다이예요. 뭐 1%, 2%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라스무센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48대 뭐 업무 수행 지지율 보면 이제 48에서 51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난주 같으면은 월요일 날 51, 금요일 날 48, 48 이하로 떨어진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론조사가 거의 다이다이인데 이게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각 주별로 대통령 선출인단을 승자 독식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대비 선출인단 숫자가 작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상원은 2명, 그 다음에 하원은 인구 한 60만 명 분의 한 명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120만짜리 주다 그러면은 4표 먹는 거예요. 4표. 선출인단 4개인데 인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00만짜리 주다 그러면 60만이니까 42표라고요. 그러면 4표와 42표 비율을 보면 10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인구는 120만과 2,400만이면 인구는 20배 차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주 선출인단을 이 공화당 쪽에 싹쓸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트럼프는 저게 심하고요.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이 민주당 쪽에 우세한 그 갭이 0에서 1%가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 그러면 당선 확률은 6%밖에 안 됩니다. 1에서 2%가 우세하다 그러면 당선 확률은 2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라 파퓰러 보트예요. 실제 보팅. 그러니까 저거 딱 보시면은 저기 1.6%인가 우세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확률 낮으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파퓰러 보트. 그러니까 저기 그 무조건 득표율. 그냥 득표율. 득표율이 2에서 3% 우세해야 비로소 한 40%대로 올라갑니다. 당선 확률이. 3에서 4%가 우세해야 74%로 올라갑니다. 당선 확률이. 4에서 5%가 우세해야 득표율이 89%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저 표를 만든 사람은 네이트 실버라고요. 아주 골수 민주당 성향의 통계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공화당 성향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7번은 무슨 얘기냐. 공화당이 작은 주 선출인단을 싹쓸이하는 경향이 있어서 득표율이 최소한 3% 정도 우세해야 민주당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여론조사 다이다이거든요. 득표율 우세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친묵 경향이 여러 지금 여론조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론조사로 따지면 한 10% 이상 고르게 다 우세해야 한 다이다이 실제로 판 깠을 때 다이다이 된다 이거예요. 승률이. 저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한 3, 4% 우세해야 이긴다 이거예요. 한 4% 우세해야. 근데 지금 거기서 3, 4% 필요하고요. 그다음 공화당 성향 트럼프 지지 성향 사람들이 침묵하는 경향.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작게 해서 보다 침묵하는 경향이 작은 쪽에 한 작게 평가하는 데가 한 6, 7% 포인트 정도 더 침묵한다고. 많이 그 갭을 봐주는 쪽은 한 8% 정도가 더 침묵한다예요. 이 침묵하는 갭이 한 6, 7% 위에 얹어버리면은 전체는 10% 포인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했을 때 한 10% 포인트 리드를 가져야 확률 한 50% 나오는 거예요. 바이든 이길 확률이. 근데 지금 이미 여론조사상에 다이다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다이다이가 되거나 오히려 여론조사상에서도 역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민초 열기 및 조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봉 조직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통계를 안 내놓습니다. 민주당 쪽은. 공화당 쪽은 자봉 조직이 전국적으로 200여만 명 그 통계 다 내놓고 그다음에
자봉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 다 내놓고 그래요. 뭐뭐 행사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거기 딱 입 닫고 있어요. 이 자봉이 안 돌아간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아이템들 뭐 트럼프 깃발 뭐 이런 깃발들 뭐 차량 스티커 이거 팔리는 비율 보면 알아요. 딱 10대 1, 20대 1 차이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러면 묻지마 누구나 우편 사전 투표로 좀 어떻게 좀 마사지해서 좀 조작해서 어떻게 좀 되지 않겠냐. 안 됩니다. 저게 한 예를 들어서 전체 투표자의 한 1%, 0.5% 정도 마사지한다 그러면 될 수 있을 때들이 있을 텐데 저게 한 3, 4% 이상 갭 나버리면요. 저 마사지하다 걸려가지고 개망신만 하지. 저거 조작하다가 걸려서 개망신만 해.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10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든은 필패하고 트럼프는 필승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해 볼게요. 싸움은요. 정신의 싸움입니다. 누가 말했냐. 손자가 말했습니다. 손자가 뭐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건 뭐냐. 적과 나를 알면 이길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시간 끌고 이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이 이제 망조가 들렸는데 이게 망조의 뿌리가 뭐냐면 2016년에 깨졌잖아요. 깨졌으면 왜 깨진지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들이 민초의 힘이 부족해서 깨졌다까지는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민초의 힘이 부족해서. 2016년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하고 지금보다 훨씬 덜 조직화돼 있었지만 그때도 힐러리 유세와 트럼프 유세는 완전히 달랐어요. 2016년에도. 지금은 뭐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바이든은 아예 유세를 못 다니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는 휩쓸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계속 휩쓸 텐데 저거 앞으로 대형 유세가 한 20번은 펼쳐질 텐데요. 저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출연하는 대형 유세만. 근데 트럼프 출연하지 않는 유세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집회들이. 그래서 이 민초의 힘이 지금은 더 말이 안 되죠. 근데 2016년에 지구서 이자들이 민초의 힘이 부족하다는 거 절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민초의 힘이라는 게 우리 이제 민초조직 잘해야지. 열심히 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그게 이기냐고요. 아닙니다. 민초의 힘을 만들어내려면 그 관점과 주장이 있어요. 트럼프는 그거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중국 키우고 이러느라고 그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들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워싱턴의 썩어빠진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부 그 미국 국내 생산이 전부 줄어들고 미국 국내의 경제 활동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가 펼쳐져야 된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펼쳤잖아요. 즉 민초의 힘을 만들어내는 관점과 주장이 있어야 민초가 생기죠. 민초 힘이 조직되죠. 민초의 힘을 그냥 주장해서는 그게 안 생긴다고요. 혹은 생기더라도 병든 것만, 악마적인 것만 생기죠. 그거 제대로 된 민초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세 번째, 메인스트림 미디어, 저걸 이제 미국서는 요새 MSM이라 그러는데 주류 언론의 힘, 또 여론주도 PC 좌파 지식인들의 힘을 과신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2016년 이전에도 과신했고 2016년 이후에도 과신했고. 그러니까 일단 2016년 패착을 일으켜놓고도 망상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착을 몇 개를 두죠. 우선 첫째, 급진 좌파와 결합하죠. 민초의 힘이 어디 있어 보니까 안티파가 갖고 있네. DS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연맹이 갖고 있네. 그러니까 걔들이랑 결합해야지. 급진 좌파가 당장 민초를 동원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각 선거구마다 급진 좌파랑 결합을 해버렸다고 얘들이.
그게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BLM에 몰빵을 했어요, 얘들이. 조지 플로이드가 숨졌을 때, 아, 저거 잘못 불질렀다간 저거 아주 망신살스러운 폭동으로 가. 그러니까 딱 거리를 둬야 돼. 이렇게 판단 안 하고, 저거 민초 이민해. 그러고 덤벼들어서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NN 보도 같은 거 보면 택도 없는 보도들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도 웃겨서 여긴 안 했는데, 보도하는데 뒤에 막 불타고 있어요. 앵커가 뭐라 그러냐. 네, 총격이 좀 있었고 저기 방화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스러운 시위였습니다. 뒤에 백화면은 지금 불타고 있는데 총격이 좀 있었고 방화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mostly peaceful, 전체적으로는 평화스러웠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BLM에 몰빵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파시즘 혹은 코로나 거리두기 혹은 코로나 록다운, 사회 완전히 이제 저기 뭐라 그러죠? 봉쇄, 사회 봉쇄. 여기에 몰빵을 했다고 얘들이. 아, 보니까 이거 치료 잘 하고 그러면 물론 고도비만, 그다음에 심장, 당뇨, 폐질환, 고령층 이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게 적당히 조심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집에서 나오지 마. 전부 집에서 나오지 마. 아무 경제활동도 하지 마. 이렇게 코로나 거리두기에 몰빵을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얘들이 코로나 정치하고 있다. 코로나 독재하고 있다. 그리고 뒤들은 뒤에서 호박집 간다. 보셨잖아요. 낸시 펠로시.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이 미자원 다 문 닫아 걸었는데 자기는 문 따고 들어가서 자기 전속 미용사 불러서 거기서 미장한 거 아니에요. 아, 집에서 불러서 좀 하지, 집에서. 네 번째, 이 주류 언론과 피시좌파 지식인한테 몰빵을 했죠. 여기서만 도와주면 우리는 된다고 본 거예요. 얘들 한 전략이 이거예요, 딱. 급진 좌파가 결합했고 BLM에 몰빵했고 코로나에 몰빵했고 그다음에 PC 좌파 지식인과 주류 언론이 도와주면 된다.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나머지 주요한 거 전혀 안 한 거예요. 민초 조직화, 민초의 질적 성장 이런 거 전혀 안 한 거예요. 자, 반면 트럼프는 어떻게 한 거냐. 일단 업적이 엄청나요. 요새 계속 밝혀지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평화협정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공항으로 민항기가 가는데 그게 어떻게 사상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지나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평화협정 맺고 싶은데 자기 좌장이니까 맨 마지막에 맺으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원래 조르단은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요번에 UAE 들어왔어요. UAE면은 그쪽 동네 7개 나라 중에 사우디 다음으로 힘 좋은데요. 조르단은 석유가 안 나와서 요르단은 석유가 안 나와서 힘이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바레인 엊그저께 똑같은 협정 맺었잖아요. 바레인이 맺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사우디 빼고 나면요. 남아 있는 게 다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바레인이 그래도 비교적 크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쿠웨이트. 쿠웨이트가 바레인이랑 비슷할 거예요, 국력이.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 카타르. 그 다음에 석유 안 나서 힘 못 쓰는 나라 오만. 그 세 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우디 차례 들어온다고요. 사우디가 거기에 맹주니까. 인구 규모로 보나 뭐 석유 산유량으로 보나 사우디가 맹주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그 피비린내 나는 인종 청소까지 하고 싸웠던 발칸의 화약고 코소보와 세르비아 사이가 이번에 완전히 통합돼 버렸잖아요. 미국 에너지, 미국 경제, 미중 전쟁, 국제 질서 이 모든 데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는 그거 딱 걸어놓고 트럼프는 어떻게 지금 밀고 있냐?
민초 조직의 양적 성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0만 명을 보고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자봉 조직이. 근데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질적으로 변화했어요. 처음엔 특바로 시작을 했다. 그 특바. 그 기억하시지만 처음에는 그 화이트 내셔널리스트, 화이트 그 슈프리머시스트라 그러죠. 그 백인 우월주의, 백인 국가주의 이런 애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 조직이었다고요. 처음에 바 조직 성격이 있었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 누가 이 트럼프 자봉을 누가 이념화 시켜줬냐? 민주당이 시켜준 거예요. 왜 민주당이 시켜줬냐? 급진 좌파 결합하고 주류 언론 결합하고 피스 좌파 지식인 결합해가지고 트럼프를 러시아 컬루전으로 사냥을 2년을 했죠. 그러니까 3년을 했죠. 3년을. 저 토탈 털면 후보 시절부터 하면. 그리고 그거 실패하니까 그다음에 탄핵 시도했죠. 별별 꼬투리 다 잡아서 계속 공격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저만 해도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글로벌리스트라는 단어 잘 안 썼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 있게 써요. 왜냐? 트럼프 사냥하려고 설치는 것들을 보니까 얘들은 꿍꿍이가 따로 있는 애들이야. 다른 그림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구글 혹은 뭐 이런 큰 빅텍,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큰 빅텍이라 그래요. 텍은 이제 기술회사, 거대 기술회사, 실리콘밸리 거대 기술회사.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금융자본,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국무부, 법무부 같은 데 있는 고급 관료, 대학 교수들. 이런 자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전문 지식과 돈가방을 들고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닐 수 있는 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게 글로벌리스트다 이거예요.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얘들이 그걸 갖고 있다. 얘들이 중국을 많이 키우려는 애들이고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국가를 약화시켜야 되니까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국가를 약화시켜야 되니까 각종 전통 도덕 이거 다 파괴하려고 들고 하나의 국가됨, 하나의 민족됨을 구성하는 전통적 가치체계 다 파괴하려고 들고 PC 좌파가 되죠. 무도덕해지고 해체주의가 되고 이 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집요하고 악랄하게 트럼프를 공격하고 사냥하려고 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리 밖에 앉아있는 제가 그걸 느끼는데 미국 사람들 안 느끼겠냐고요. 특히 트럼프 자봉들이 몇백만 명에 이르는 트럼프 자봉들이 하루 종일 느끼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어떤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보수의 씨앗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당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각성이 대중화됐잖아요. 그전에 백모 세뇌 탈출 같은 걸 누가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이 바닥에 나와 있는 지 11년 거의 다 돼가는데 저한테 청중이 생긴 게 2016년 1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 대통령 탄핵당하기 전에는 아무 그분들한테 뭐 특별히 은혜 입은 거 없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탄핵 당하심으로써 저 같은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떠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정신병원 안 가게 해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그 7년 동안 이 바닥에 제가 풀로 나온 게 2009년 말인데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8년 동안 8년이네. 10, 11, 12, 3, 4, 5, 6, 7년. 2016년 말까지. 7년 동안. 돌죠, 사람. 성격 괴팍해지고. 아주 난폭한 데 있고, 성격적으로 발작하고. 그게 많이 인격이 생긴다니까요. 요새.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게 이념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중은. 이념적 각성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조직이었다가 이념 조직으로 바뀐 거예요.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냈다니까요. 미국 민주당이. 처음에는 빠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방향을 2016년에 선거 패배하고 확 틀어가지고 트럼프와 비슷한 방향을 딱 잡았으면 민주당 중도, 민주당 마더리트, 원래 옛날 민주당 같은 성향을 딱 잡았으면 지금 트럼프 빅토리 캠프는요 그냥 빠조직이 된 거고요. 덜 이념화된 거고요. 미국은 그냥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던 크게 뭐 그럭저럭 나가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큰 정치 개혁도 없이. 그런데 얘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전급으로 상황을 몰고 가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더욱더 아이덴티티가 강화되고 트럼프 자봉 조직은 완전히 이념화된 대형 대중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뭐 추미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짜증나고 또 국민의힘 조중동이 무기력한 거 보면서 정말 좌절스러우면서도 결국 대한민국의 명운은 이 세계 대전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번 미국 대선에 의해서 큰 틀이 짜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큰 틀이 짜인 다음에 트럼프가 북한을 과연 접수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또 한 번 다시 틀이 짜요.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을 접수하든 안 하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이겨서 미중 전쟁이 계속 되기만 한다면 앞으로 미중 미로를 다시 트럼프 체제에서 다시 바꿔오라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미중 전쟁이 계속 가요. 그러면 계속 미중 전쟁이 계속 가면 결국 북한 접수 해방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게 뭐 좀 미뤄지더라도 우리가 숨쉬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미중 사이가 미러를 해버리면요. 그 아래는 한중 미러리 되는 거고요. 한중 미러리 되면 북한은 중국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친중 햇볕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중이 한이문인데 그러면 한중의 한이문이 되죠. 다시 말하자면 미중 한이문이 이루어지고 한중 한이문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 이후 반중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 반북을 한 사람들은. 반북. 왜냐하면 미중 미러리에 의해서 한중 미러리 딱 되면요. 결론은 햇볕 침북, 햇볕이라니까요. 햇볕. 침북까지는 안 가도. 그 북한에 대해서 왜 무슨 뭐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날 세워서 판단할 거 뭐 있어. 결국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려니까 좀 퍼줘야지. 그거 못 사는 동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을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니까. 북한은 언타처블이 돼요, 그때는. 그러면 세계 최악,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그 나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컬트,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의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우리가 드랍하는 순간,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 일어나냐면 YS 때 일어났습니다. YS 취임사가 뭐냐? 민족은 어떤 동맹보다도 우선한다. 제 귀에는 뭘로 들리냐? 민족은 어떤 가치 판단보다 우선한다예요. 피는 가치 판단에 우선한다예요. 무시무시한 얘기했습니다. YS가. 저는요 YS를 영남의 DJ라고 부르고요. DJ를 호남의 YS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이란 이름으로 가치 판단을 드랍하는 순간 우리는 전체적으로 무도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도덕한 존재가 되는 순간 진실이 어딨어? 거짓이 어딨어? 옳은 게 어딨어? 그른 게 어딨어? 도덕이 어딨어?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국, 그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엄마가. 그리고 아빠도 옆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거지. 추미애. 그 여자 저게 뭐야. 평생 좋은 뜻에서 그 정치하던 여자 아니야. 그러면 애를 좀 너무 평소에 못 챙기니까 막 과잉보호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왜 이렇게 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그 사람 그래도 그 사람 있으니까 남북 간에 전쟁 안 나고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경제는 좀 말아먹었지. 하지만 그래도 남북 간에 문제 안 나고 그만하면 된 거지. 재벌이 지배하고 그 잘난 사람들을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 같은 모순을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저기 노조도 이끌고 저기 전교조도 이끌어서 좀 이렇게 좀 개혁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 지역 사람들 나오면 그 사람들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때 엄청나게 그 찬물 먹었던 사람들 아니야. 이제 좀 자기 것 챙길 때도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 천지지. 천지빛깔이죠.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 마비시키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30년을. 제가 관점과 가치에 대해서 전신마비를 시켜놓은 사회예요. 여기가 30년 동안. 왜냐? 한중미를 해야 되니까. 한중미를 하는 순간 북한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인 김일성 영생교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꿈이 깨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 북한 급편사태 이후 조국 발의들, 즉 조중동 국민의힘과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동과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문자 010-6368-9901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